다음 소식 이호정 기자가 또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다음 아이템, 협치 시동 거는 윤, 야권 인사들과 첫 공식 만찬입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이 곧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본격적으로 협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어제 분위기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이 박병석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좀 미리 준비를 네. 해가지고 이 전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보신 건 이제 만찬장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사진인데 네네. 이 박 의장이 사인 하나 받아야겠다라고 네. 해서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 나무틀에 사인을 해서 아.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이고 표정이 밝네요. 네, 비교적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었고 자연스럽게 좀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누가 나이 많은 정치인인가에 네. 대한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미국 포드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네. 내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거리에 나갔던 기억이 있다라고 바이든 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자 이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나는 상원 의원이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라라는 네. 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병석 의장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했냐라고 네. 해서 22년 했다라고 하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그 정도면 주니어인 수준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면서 둘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화를 나눠 주고받는 그런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였고요. 이후로 이렇게 접견을 짧게 마치고 이후로 만찬장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 원형 테이블에서 약 3시간가량 만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옆에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앉은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한덕수 총리 인준 이후였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였기 때문에 네. 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 뭐 바이든 대통령이 22년 정치한 이 우리 국회의장한테 아유 뭐 그 정도는 미국에선 주니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들은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빴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쨌거나 만찬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벼운 얘기만 하면 좋을 수가 있죠. 가벼운 얘기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접견 때 나왔던 발언을 좀 살펴보면요. 마냥 화기애애한 말들만 오간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와중에 뼈 있는 말들도 오갔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저 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이었죠.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네. 젠더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라는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젠더 갈등, 이 대선 국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라면서 좀 아쉬운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공직 인사에게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 좀 기자로서 관심이 가는 대목도 하나 있었는데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지금 계속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장소를 국회의장단과 함께 지나가면서 윤 네. 대통령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받고 합니다라면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간다. 라고 답변을 해서 네. 이 참석자들이 일동 폭소하는 장면이 네. 있었다고 얘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면 좀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 그랬었는지 요거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 답변을 듣는 순간 딱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요? 윤재순 이 비서관의 이 성비위 논란 질문을 했을 때 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면서 윤 대통령이 지나간 장면이 딱 떠올랐는데요. 당시의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윤재순 비서관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점이 없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사실 윤 대통령이 막 별다른 답변을 하진 않아도 곤란한 질문에 뭐 검토해보겠다, 출근해서 확인해보겠다 정도의 답변을 하는데 네. 이렇게 완전히 답변을 하지 않고 뭐 네. 그냥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보여준 이 장면 외에도 뭐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네.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네. 그냥 지나가기도 했고 뭐 한미회담 등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 주로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유호정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이 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가거나 약간 동문서답을 하거나 그러면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의장단 만찬 얘기를 근데 좀 들어보니까 원래 이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서 보니까 이 박병석 의장이 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이 뒷이야기가 아까 윤 대통령이 박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줬다고 네. 했잖아요. 이걸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네. 이번에 의전을 외교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찬을 간략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초청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이름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윤 대통령이 박 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외교부 의전을 따르지 말고 꼭 모셔와라라고 외교부를 통해서 의견을 네.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부에서 직접 이 박 의장을 모시러 갔다는 거고요. 사실 박 의장 자신이 초청 명단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일이 있다라면서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강권을 해서 이 박 의장이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 어제 의장단 만찬이 거의 뭐 한 3시간 동안 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수아 기자 이게 3시간 동안 밥만 먹었어요. 밥을 3시간 먹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무슨 저희가 프랑스 서양식도 아니고 네. 3시간 코스로 먹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의장단 윤 대통령의 소개로 이 비서관들이 모여있는 대통령실도 좀 둘러봤다고 합니다. 6층은 비서관들이 있는 곳을 둘러봤다고 하는데요. 네. 이 책상이 한 곳에 줄지어 한 방향으로 돼 있는 비서관들 책상. 혹시 저 사진을 본 기억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다루지 않았어요. 악마의 배치다 뭐 이런 얘기 네, 했었던 것 그래서 같은데. 저 모습이 참 상사 눈치를 보게 하는 배치다라는 그쵸.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서 여러분 일하게 하려고 나도 미안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잘 준비를 해주니까. 근데 왜 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지? 모든 비서관들이? 공간 확보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그랬어요. 그랬구나. 예, 그래, 좀 불편해도 또 다 옮길 거 아니야? 옮겼어요. 그래, 추억을 걱정해줬어. 네, 지금 보니까 이 국회의장단한테 윤 대통령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대통령실이 있던 청와대, 지금 삼청동에 있는 이 청와대가 오늘 내부가 좀 더 많이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10일에도 사실 공개가 됐는데 내부는 뭐 아직은 민감한 문건도 있고 이런 정리가 네. 덜 끝나서 다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상징인 본관 실내 그리고 관저, 생활 공간도 이번에 공개가 되게 된 건데요. 내일부터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요. 이 관저의 경우에는 이 사적인 생활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직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저 뜰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여는 식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 조금 뒤인 4시부터 선 공개될 예정인데요. 저희 MBN 취재 기자도 가 있거든요. 만약에 영상이 들어온다면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으로 저 청와대 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사실 청와대 출입할 때 직접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엄청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영상을 되게 웅장하게 좀 잘 찍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요맘때 보통 새 정부가 들어오면 보통 이 이슈가 되는 게 청와대를 공개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맘때 이슈가 되는 건 사실 새 정부의 시계입니다. 이 딱 봉황 마크가 찍힌 그 시계가 이슈가 되는데 이 청와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관심이 쏠린 사이에
지금 윤 대통령 시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손목시계 디자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은장에 검은 시계줄을 달았고요. 시계 얼굴에는 대통령을 뜻하는 이 황금색 봉황 그리고 무궁화 표장과 함께 이 윤 대통령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혔습니다. 뒷면에는 취임식 슬로건이었죠. 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 처음으로 이 시계를 받게 되는 주인공들 다름 아닌 취임식에 참석했던 국민희망 대표 20인이었는데요. 오늘 네.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마침 이게 기념품이 처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호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취임식 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날짜 또 이거 뭐 숫자 이런 거 좀 빼고 좀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사실 대통령 시계는 1970년대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시계 디자인에 따라서 좀 취향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시계는 롯땡땡 요즘 명품 시계를 연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보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네. 화려하게 금장으로 잠식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고가 유공자나 외빈 선물용으로 쓰여서 아무나 그렇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시계를 받은 사람들이 중고나라에 좀 더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쟁 아닌 경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시계가 더 비싸게 팔리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궁금하네요. 예, 보면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계가 60만 원대로 가장 고가였다고 네. 하고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계가 30만 원대로 두 번째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서 약간 의문의 일패라고 할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 시계가 가장 싼 4만 원에 지금 팔리고 있네요. 소소하니 재밌습니다. 어제 의장단이랑 같이 이 윤석열 대통령 만찬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은 좀 경제 행보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인사와 한미 정상회담 큰 산을 넘겨서인지 이제는 조금 더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하는데요. 네. 이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분류되고 있는 자리에 또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네. 만나게 되는 점도 눈에 띄고 내일은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도 엽니다. 외교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국내로 바로 눈길을 돌리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선이 있지 않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내일 처음으로 이 세종 정부청사에서 지금 이 첫 국무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지금 충청 출신이신데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실 이 사전 투표 직전 날이거든요. 바로 하루 전날인데 이게 충청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영향을 상당히 줄 수가 있죠. 예, 뭐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세종에서 그 국무회의를 첫 국무회의를 열겠다 공약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뭐 추경 때문에 임시로 서울에서 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첫 국무회의를 연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금 네. 17개 그 광역자치단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데는 호남 지역하고 제주 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민의힘이 유리하고요. 지금 혼전을 벌이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 인천, 네. 충남, 세종, 대전 이 정도 다섯 군데예요. 네. 5군데 중에서 3군데가 충청도잖아요. 그렇네요. 충남, 대전, 세종. 근데 지난번에는 다 민주당 일색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안 고향인 논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첫 국무회의를 사실상 열면서 그 세종시에 아직도 좀 많이 시설이 안 가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하겠다든지 네. 또 지방 공약을 좀 확실히 좀 한다든지 또 세종에 국회 분원을 지난번에도 설치 추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그걸 좀 더 가속화하든지 몇 가지 공약을 내놓으면 충청 민심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죠. 충청 민심은 출구조사가 제일 안 맞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번에 또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도 또 충청도 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 영향도 좀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